나이 들면 꿈은 접어야 한다고들 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92세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꿈을 다시 꾼 건 67살이었거든요. 수용소에서 모든 걸 잃은 후였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늦은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기대되는 게 없는 날이요.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새로웠어요. 뭔가를 이루겠다는 열정이 가슴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불꽃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60이 넘으니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해졌다고요. 70이 되니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나가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 한켠에는 뭔가 허전한 게 남아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같은 게요. 오늘은 이 허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한 철학자의 깊은 통찰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시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어요. 젊은 시절부터 정신의학을 공부했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우슈비츠를 포함해 4곳의 수용소를 거쳤어요.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를 잃었죠. 어머니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다른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형제도 잃었습니다. 가족 중 살아남은 건 그와 여동생뿐이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걸 잃은 그 참담함이요. 39살의 수용소에서 풀려났을 때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평생 연구한 원고마저 빼앗겼어요.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달랐어요. 그는 수용소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죠.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거든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는 관찰했어요. 답은 의미였죠.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견뎌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버텼거든요. 반면 의미를 잃은 사람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의미를 가진 자는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고요. 이 말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왜 사는지 모르면 작은 고통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왜 사시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으신가요?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나온 후 단 9일 만에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죠. 이 책은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자고 즐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지거든요. 프랭클은 이걸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이 말이 와닿으시나요? 요즘 가끔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도 다 컸고 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다고요. 이게 바로 프랭클이 말한 실존적 공허예요. 삶의 의미가 희미해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프랭클은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누가 대신 찾아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의미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죠. 프랭클 자신이 그 증거였어요. 그는 40살에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40 이후에 더 큰 일을 했거든요.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했어요. 책을 30권 넘게 썼죠. 그는 67살에 비행기 조종 면허를 땄어요. 80살에 알프스 산을 등반했거든요. 92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강연을 다녔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나이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프랭클은 세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일하는 것이죠. 둘째는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셋째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길은 창조적 가치라고 불러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에게 줄 작은 선물을 만드는 것도 돼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도 창조거든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을 때 의미를 느낀다고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길은 경험적 가치예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거죠. 석양을 바라보며 감동받는 것도 의미예요. 오랜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의미거든요. 손주의 웃음을 보며 행복해지는 것도 의미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도 이걸 경험했어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에 감동했거든요. 동료 수감자들과 나눈 우정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며 사랑의 힘을 느꼈죠. 이런 경험들이 그를 살게 했어요. 세 번째 길이 가장 깊은 거예요. 태도적 가치라고 하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죠. 프랭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이런 상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해요. 그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 의연할 수도 있죠. 다칠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거든요. 이 선택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은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고통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태도적 가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프랭클은 의미는 늘 바깥에 있다고 했어요. 자기 안에만 빠져 있으면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뭔가를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 살 때 의미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이걸 자기 초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내 건강, 내 외로움, 내 불안만 보면 점점 힘들어지죠. 그런데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달라지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힘이 나요. 세상의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기면 살맛이 나죠.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추구할수록 도망간다고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행복은 의미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지혜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에게 갇히기 쉬워요.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몸 생각을 하게 되죠. 외로우니까 자꾸 외로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수록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손주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 있어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죠. 오랜 경험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다 의미예요. 프랭클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는 순간순간 달라진다고요. 어제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지 물어봐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인생 전체에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죠. 그런데 그건 막막하거든요. 프랭클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의미 있는 일이 뭔지 찾으라고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좋죠.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거든요. 맛있는 밥 한 끼 정성껏 차리는 것도 의미입니다. 프랭클의 사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삶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했죠. 보통은 우리가 삶에게 묻거든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런데 프랭클은 관점을 뒤집었어요.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할 거니 하고요. 이 고통 앞에서 넌 어떤 사람이 될 거니 하고요.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그 답이 되는 거죠. 이 관점이 참 신선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수동적이던 삶이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응답하며 사는 거죠. 삶이 던지는 질문에 나만의 답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삶이에요. 프랭클은 이걸 강조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프랭클이 말한 책임은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의 다른 이름이죠. 내 삶에 대해 내가 응답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탓도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뭘 해도 늦었다고요. 젊었을 때 했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프랭클은 단호하게 말해요. 늦은 건 없다고요.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바꿀 수 있는 건 지금이라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여든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꾸는 꿈이 더 깊을 수 있어요. 인생을 다 살아봤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어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많이 갖고 싶었죠. 그런 꿈들은 나를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이제 남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꿈이죠. 프랭클 자신이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죠. 그건 자기를 위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수용소를 겪고 난 후 달라졌거든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남을 위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고 테라피를 만들었죠. 로고는 그리스어로 의미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통해 치료한다는 거거든요. 이 치료법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이에 꿀 수 있는 꿈이 뭘까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꿈이 있을 거예요. 더 조용하지만 더 깊은 꿈이요. 더 작아 보이지만 더 의미 있는 꿈이요. 그런 꿈을 찾아보세요. 프랭클은 비관주의를 경계했어요. 나이가 들면 비관적이 되기 쉽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프랭클은 말해요. 비관주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돼요. 시도조차 안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지죠. 적어도 해볼 수는 있거든요. 프랭클은 이걸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은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수용소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프랭클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인간의 존엄을 믿었죠.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 희망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품어보세요. 비현실적인 낙관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이게 프랭클이 말한 비극적 낙관주의거든요. 이 태도가 삶을 바꿔놓습니다. 프랭클의 사상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양심을 강조했죠. 양심이란 매 순간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이 시키는 게 뭔지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요?
그 목소리를 따르면 길이 보이거든요. 프랭클은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목소리가 더 선명해져요. 젊었을 때는 주변 소음이 너무 많았죠.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용해졌으니까 더 잘 들리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이거든요. 이게 나이 들매 선물이에요.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고요. 허상이 거치고 진짜가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잠시 프랭클의 삶을 돌아볼게요. 그가 어떻게 늦은 나이에 새 꿈을 꿨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1945년 그는 40살에 수용소에서 풀려났어요. 모든 걸 잃은 상태였죠. 가족도 원고도 없었거든요. 빈으로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단 9일 만에 책을 한 권 완성했어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거죠. 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명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듬해 그는 빈 종합병원 신경과 과장이 됐습니다. 41살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시작은 그 후였죠. 그는 로고 테라피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안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50대에는 미국에서도 강연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이 왔거든요. 그의 사상이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책도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7살에 놀라운 일을 했죠. 비행기 조종 면허를 딴 거예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삶을 생생하게 만든다고요. 80살에는 알프스 산을 등반했어요. 믿기 힘들죠. 80살에 산을 오르다니요. 그런데 프랭클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철학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92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는 활동했죠. 강연도 하고 글도 썼거든요. 마지막까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늦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몇 살이든 상관없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프랭클은 그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프랭클은 무조건 열심히 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무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의미를 향해 가는 거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조용히 책 읽는 게 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손주와 시간 보내는 게 꿈일 수 있죠. 어떤 분은 작은 텃밭 가꾸는 게 꿈일 수 있거든요. 다 괜찮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각 인간은 유일무이하다고요. 그래서 각자의 의미도 유일무이하다고 했거든요. 남의 의미가 내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의미를 찾아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런데 그건 의미 없는 비교거든요. 저 사람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내 길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걸 더 잘 알게 되죠. 젊었을 때는 남을 따라가느라 바빴어요. 남들이 좋다는 걸 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거려. 프랭클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에 의미가 있으면 현재를 견딜 수 있다고요. 반대로 미래에 아무것도 없으면 현재가 고통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늦은 나이에 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꿈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일 할 작은 일이어도 돼요.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이어도 괜찮죠. 다음 달에 갈 곳이어도 되거든요. 앞을 바라보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삶을 이끌어가요.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는 미래를 상상했죠. 전쟁이 끝나면 강의실에 서서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가르칠 거라고요. 그 상상이 그를 살게 했거든요.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한 달 후에 뭘 하고 있을까요? 1년 후에는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기대할 뭔가가 있으면 오늘을 살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프랭클이 말한 미래 지향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프랭클은 행복을 직접 추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멀어진다고요. 대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행복해지려고 노력할수록 행복은 도망가요. 그런데 뭔가에 몰입하면 행복은 슬쩍 다가오거든요. 손주와 놀아줄 때 행복하잖아요. 좋아하는 책에 빠질 때 행복하잖아요. 이게 의미를 통한 행복이에요. 프랭클은 이걸 부산물이라고 표현했죠. 행복은 의미 추구의 부산물이라고요. 본질에 집중하면 부산물은 따라오거든요. 본질을 놓치고 부산물만 좇으면 둘 다 놓칩니다. 깊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에 의미가 있느냐고요. 의미가 희미하다면 그걸 먼저 찾아야 해요. 의미가 살아나면 행복도 살아나거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프랭클의 사상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그는 인간의 정신적 차원을 강조했죠. 몸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차원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몸은 늙어요. 마음도 지칠 수 있죠. 그런데 정신은 늙지 않는다고 프랭클은 말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신은 성숙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죠. 이게 나이 들매 축복이에요. 젊었을 때는 몸과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정신이 잘 안 보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조용해지면 정신이 드러나요. 더 본질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삶의 깊은 의미가 느껴집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년은 정신적 성숙의 시기라고요. 겉은 쇠퇴하지만 안은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이 역설을 이해하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지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내면을 보세요. 젊었을 때보다 더 깊어진 게 있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넓어졌을 거예요. 이게 다 성장입니다. 프랭클은 또 유머를 강조했어요. 의외죠. 그 험난한 삶을 산 사람이 유머를 말하다니요. 그런데 그는 유머가 인간의 자유를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상황을 초월해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수용소에서도 가끔 유머가 있었다고 해요. 극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나눴다고요.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됐다고 프랭클은 말했거든요. 웃음은 영혼의 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너무 진지해지기 쉬워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웃어보세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유머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거든요. 프랭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늦은 나이에 꿈을 꾼다는 게 뭘까요? 젊었을 때의 꿈과 뭐가 다를까요? 젊었을 때 꿈은 주로 성취에 관한 거였어요. 뭔가를 이루고 어딘가에 도달하는 거였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꾸는 꿈은 달라요. 존재에 관한 꿈이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있고 싶은가의 문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젊었을 때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을 수 있죠. 예전에는 유명해지고 싶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이 더 깊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본질적이죠. 프랭클이 말한 의미에 더 가깝거든요. 이런 꿈은 나이가 들어야 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꾸는 꿈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그건 성숙의 증거거든요. 본질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프랭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프랭클은 또 책임에 대해 말했어요. 꿈을 꾸는 것도 책임이라고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보세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다니요. 나이가 들면 더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동안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거든요. 프랭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라고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초월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하면서도 남을 위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프랭클은 사랑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라고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돼요. 나 자신의 가능성을 봐야 해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요. 나이가 많아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프랭클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67의 비행기 조종을 배운 그를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했어요. 80의 산을 오른 그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만 해냈거든요.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지금 상태가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프랭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그는 삶을 끝까지 긍정했어요. 모든 고통을 겪고도 삶에 대한 그렇다를 말했거든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삶은 조건에 상관없이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무조건적 긍정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상실 앞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죽음을 앞두고도 삶에 그렇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프랭클은 그걸 수용소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다고 말해보세요. 힘들었던 과거에도 그렇다고요. 불확실한 미래에도 그렇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프랭클은 비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의미 없다고 하기 전에 끝까지 살아보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거든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으면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새로운 의미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새로운 꿈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오늘 프랭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의 삶과 사상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소에서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거든요. 92세까지 의미를 추구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말씀들을 기억해 주세요. 삶의 의미를 가진 자는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이요.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지만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요. 행복은 의미의 부산물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도 새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거든요. 프랭클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의미가 시작되거든요. 그 의미가 쌓여서 꿈이 됩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랭클의 말을 기억하세요. 과거는 지나갔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고요.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새로운 꿈을 꿔보세요. 조용하지만 깊은 꿈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꿈을요. 그 꿈이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해줄 거예요. 프랭클처럼요. 마지막으로 그의 묘비에 새겨진 말을 전해드릴게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삶을 무한히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모든 고통을 겪고도 삶을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을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나이 든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피어날 거예요. 새로운 꿈이 자랄 거거든요. 프랭클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해요.
그 씨앗이 천천히 자라서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운 법이거든요. 에필로그.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프랭클은 92세까지 의미를 찾으며 살았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거든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 불씨가 조용히 타올라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길 바라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